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K-WISE, 그러니까 한국형 웩슬러 A니까 아덜트네요. 그러니까 성인용 지능검사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동작성 검사와 언어성 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동작성 검사에 해당하지 않은 하위 척도가 아닌 것,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동작성 검사에 해당되는 것들 보면 주로 뭐 바꾸어쓰기라든가 토막 짝이라든가 빠진 곳 찾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성 찾기가 있네요. 공통성 찾기는 또 대표적으로 언어성 검사의 하위 검사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다인데, 이거는 뭐 그 검사지 자체를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성 검사의 하위 검사명하고 그 다음에 동작성 검사의 하위 검사명은 따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02번 문제입니다. 홀랜드의 진로 발달에 관한 육각형 모형, 인성이론이죠. 인성이론을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리아색의 그림을 그려서 대각선에 위치하여 대비되는 성격 특성을 지닌 유형이 아닌 것. 이것은 우리가 뭐 리아색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뭐 이거 육각형 모형 많이 그렸으니까 이 교과에서 이 리아색에서 순서가 맞아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당연히 대각선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선인데,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을까요? 사회형과 예술형. 사회형과 예술형은 바로 옆에 인접한 거죠. 그 일관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거죠. 지금 마주본다는 얘기는 각각의 어떤 뭔가요? 어떤 그 개척성이 서로가 확실히 또렷하게 구분되는 이러한 그림을 찾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나는 사회형과 예술형은 마주보는 게 아니고 인접한 것이다. 이래서 답이 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큰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절차에 바르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카스베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ASVE라고 해서 카스베라고 하면 카스바의 여인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노래가 있나요? 카스바의 여인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카스바의 여인, 카스베라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카스베는 C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A는 아나리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이니셜 따가지고 CASVE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장 순서대로 한 것은,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으니까 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날리시스가 되니까 A가 되니까 뭐예요? 분석 단계가 되겠네요. 그럼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의 단계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부여 단계 D, 마지막으로 집행 단계라고 하는 C가 해당이 되니까 3번의 보기에 그것을 가장 바르게 한 것은 라가 되겠네요. 그죠? E, A, B, D, C. 원래 순서는 카스베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심리검사의 목적은 그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거부터 처음 보기부터 좀 고약하네요. 그죠? 이건 거리가 먼 거고요. 나와 다라는 바로 심리검사지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또는 심리검사의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심리검사의 목적 또는 기능, 용도에 관한 올바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라는 맞는 말이니까 이참에 한 번 더 학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5번 문제입니다. 직업 발달 이론가 또는 직업 선택 이론가 이렇게 되겠네요. 직업 선택 이론가와 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와 그 학자가 추천한 이론의 내용을 찾는 건데요. 가볼까요? 로. 직업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에 고정시키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는 이런 연령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릴 때의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러한 연령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발달 이론과 이런 긴접하거나 슈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와볼까요? 슈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이 말로 이게 로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뒤집어져서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 다 볼까요? 긴저버그가 얘기한 겁니다. 직업선택이란 단일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 맞죠? 그래서 긴저버그는 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뭐 무리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 볼까요? 홀랜드.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인성 유형, 성격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라도 틀린 얘기니까 그럼 결국에는 05번의 문제의 가장 적절한 답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6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과정을 해당하는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특정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자, 제가 경력개발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 검사직 개발 단계이거나 또는 뭐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을 직업 상담 이론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거나 또는 뭐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럿 스타디, 파일럿 실험이라 그랬죠. 또 파일럿 연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문의 내용이네요. 그러한 과정이고 계속 읽겠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활용되는 그러한 연구 방법, 바로 파일럿 스타디, 파일럿 연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06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549페이지입니다. 지문의 내용입니다. A군, 어떤 A라는 사람이 지능검사에서 원점수가 110점이었습니다. 전체 집단의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1대 A군의 표준 점수는, 즉 다시 말해서 T 점수는 몇 점이냐 이런 거 있으니까 T 점수 내는 공식을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대비를 해보면 바로 어떻게 되나요? 원점수를 먼저 구해야겠지요. 아까 Z 점수를 먼저 하겠죠. 그죠? 그래서 Z 점수를 구하게 되어서 Z 점수는 1점이 되고 Z 점수가 1점이 나오게 되면 그 곱하기 10이니까 10점이죠. 그 다음에 T 점수는 플러스 50이 돼 있으니까 10점 플러스 50점이면 60점이 되는 겁니다. 왜 Z 점수가 1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공식 대비해 보십시오. 원점수가 Z 점수는 거기 공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원점수에서 뭘 뺍니까? 평균을 빼지요. 그 평균을 뭘로 나누죠? 편차로 나누잖아요. 그럼 주어진 지문에 있는 것은 뭐냐? 원점수가 110점이고 평균이 얼마나 그랬어요? 평균은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10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10에 남네요. 그죠? 편차가 얼마라고요? 10이라 그랬죠? 10이니까 10분의 10이니까 결국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Z 점수가 1입니다. 그럼 T 점수는 뭐예요? Z 점수 곱하기 10에 더하기 50이라 그랬으니까 Z 점수 1이 이쪽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0 더하기 50이니까 결국에는 T 점수는 60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식을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대입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08번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볼게요.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스트레스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내적 통제자이냐 또는 B타입이냐, 스트레스와 관련된,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 다음에 다 A 유형에 비해 B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1에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자, 프리드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A 타입보다는 B 타입이 훨씬 더 스트레스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라 볼까요? 내적 통제자에 비해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거꾸로예요. 내적 통제자가 더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09번입니다. 09번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니드스 하이라키 시얼이라고 하는 그 이론 중 자아 실현과 존중의 욕구 수준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메슬로우의 우리가 욕구 위계 이론 중에서 최고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 단계죠. 이 자아 실현 단계의 그 내용과 유사한 뜻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보기 중에 보면은 맥클리랜드가 말하는 성취 동기 이론 중 성취 동기. 그래서 성취 동기입니다. 이게하고 가장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이해하기 전에 참고로 왜냐면은 알드프의 존재라든가 또 흐즈버그의 위생 요인이라든가 라의 인정 동기 이론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생존의 욕구라든가 또는 어떤 인정의 욕구 요 정도 수준이지만 자아 욕구 수준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맥클리랜드가 얘기하는 성취 동기와는 조금 격이 차이가 나요. 다른 보기 4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최상위와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가 같은 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중 하나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이거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에고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에서 많이 나오죠. 합리화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자아 방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10분의 다가 되겠지요. 투사, 억압, 주지와 여러분 상담학 시간에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역할 갈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역할 갈등.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위에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 우리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일이 생겼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고 이게 충돌되면 갈등이죠.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거냐.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이것도 우리 참 갈등 일으키죠. 사람은 반듯해야 돼. 이렇게 큰 사람은 또 그렇게 배운 사람은 조금 거짓말해서 이문을 남기는 이런 장사를 못한다는 거죠. 답니다.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 고객은 이렇게 해달라, 상사는 저렇게 해라 이런 중간에 끼어가지고 무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답니다.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자, 이것은 역할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등의 원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할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와 나와 다는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 갈등이고 나는 개인 간 갈등이고 역할에 있어서 그 다음 다는 뭐죠? 송신자 간 서로 간의 역할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라는 일반적으로 역할의 불명확성, 모호성 하나의 역할이 아니고 갈등 원인을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문의 내용에서 말하는 역할 갈등의 한 종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어서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무엇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크 오리엔티드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는 KSAO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knowledge, 스킬, ability, 그 다음에 add character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무 명세서죠. 제가 직무 명세서라는 게 뭐죠? 이름 명자라고 해서 사람의 작업자의 사람의 속성을 담아놓은 기술서다, 어떤 명세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의 결과지로서는 직무 기술서가 나오고 직무 명세서가 나오는데 주로 KSAO와 관련된 것들은 직무 명세서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바로 12번의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진로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진로결정 모델입니다. 13번에 가보면 파슨스의 특성 요인으로는 진로 선택, 진로 결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브로움의 기대 이론. 브로움의 기대 이론이 의사결정 이론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13번에 나가 되겠고요. 슈프나 크룸볼츠의 이론인 다와라는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브로움의 내용, 기대, 균형, 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해석까지도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크라인과 바이너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제 그 본문책에 보면 네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와 다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와 나와 라는 옳게 설명되어 있고요. 다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에 맞는 이 뜻이에요. 모든 직업들은 자기 직업에 맞는 근로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직업에 맞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성공에 필요한 무슨 인자를 가지고 있다,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크라이나 바이너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설명을 그렇게 지금 나와 보니까 그런 설명도 가능하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다가 너무 많이 틀렸네요. 다를 내가 자꾸 착각을 했는데 다 보면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 로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틀렸고 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에 필요한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조금은 설명 자체가 좀 과하게 하긴 하지만 다가 보기에서 다가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이니까 가장 먼 것은 다가 되겠네요. 로의 이론을 설명한 것인데 그런 겁니다. 나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15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직무 분석. 잡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용어는 제2차 대전이 아니고요. 제1차 대전. 제가 본문 설명할 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와라는 직무 분석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딱 들어맞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반분 신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번째 신뢰도 설명할 때 설명하죠.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와 동형검사, 그 다음에 반분 신뢰도, 마지막으로 채점자 신뢰도 이렇게 얘기할 때 세 번째 등장하는 반분 신뢰도를 하는데 반분이니까 문항을 반을 나누어서 앞에 실시, 뒤에 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후 반분, 비유 절반법, 그 다음에 짝진 임의 배치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분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의 반분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 없으니까 16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직업 성숙도 검사 CMI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태도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태도 척도는 일반적으로 진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향, 타협성입니다. 그래서 17번에 성실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실성은 우리가 빅5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 지향성, 결정성은 일반적으로 타협성과 또 참여도와 함께 5개의 태도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7번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과 검사의 표준 오차는 클수록 좋다. 말도 안 되죠. 오차가 큰다는 게 왜 좋겠어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틀린 얘기고 검사의 표준 오차는 검사 점수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표준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되는 겁니다. 다 볼까요?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에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점수는 일반적으로 잔차라 그래서 큰 어떤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무시해도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의 다른 표현이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본문 설명할 때 했는데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으로서 설명한라는 틀린 얘기지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 자, 여러분들 직업 적응 이론 TWA라고 해서 Theory of Work Adjustment 누가 주장한 거죠? 로키스트와 다위시가 주장한 그 이론입니다. 이 이론과 관련해서 개발된 검사 도구는 일반적으로 MIQ, JDQ, MSQ 또 하나 더 있죠? O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CMI는 바로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진로 성숙도 검사니까 가나다가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된 검사지고요. 라는 전혀 무관한 검사지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뭐 쉬운 문제일 듯 어려운 문제일 듯 그러네요. 왔습니다. 직업 전환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직업 전환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상담의 동기를 찾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자기 정진을 위한 자기 인식의 정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업 전환을 한다는 것이 전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시겠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변화에 대한 뭐 보통 변화 관리 한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요소를 해서 변화 관리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직업 전환자에게 해야 될 것이 바로 변화 관리에 대한 인지 능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강, 나이, 재무 상태, 어떤 대인 관계의 변화, 소속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잘 판단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러한 인지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0분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준비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